올해 지방세 네. 세입이 감소해서 재정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은 각종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기가 아직 활발하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방세 수입 중에 법인소득, 양도소득이 활발하게 증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세 수입도 올해 수준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늘어야 한 70억 정도 느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조 1,770억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올해와 똑같이 좀 긴축 기조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불효불급한 것은 빼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교통망 확충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복지도 계속 증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를 했습니다. 경기가 좀 빨리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건 동탄 복서 전철 네. 같이 흥덕역 신설 부담금 제한 마련을 위해서 3년간 지방세 397억 원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3조 4천억이 되는 규모를 갖고 있는 용인시가 지방세를 발행한다고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다. 지방세 발행 규모를 좀 축소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1,996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 중에 한 60% 선인 1,1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매년 동의를 받아라.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좀 받을 계획을 매년 받아라 해서 399억 원만 지금 동의안 처리를 해줬는데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3년간을 받아내면 행정의 소위 말해서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인도건 동탄 우리 용인 구간 그 전철을 만드는데 사업을 우리들이 투자비를 댈 수가 있었는데 매년 받게 되면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의회 동의 매년 받고 그래서 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랄까 재정의 안정적 확보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의회에서 이거를 잘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도시가 왜 지방채를 발행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 용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고 인구도 늘어납니다. 우리 용인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죠. 공사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땅값도 용인은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입니다. 보상비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빚을 내는데 그 빚은 정부 자금입니다. 정부 자금은 시중 금리보다도 이자율이 낮아요. 그러면 공사비 상승률, 땅값 상승률이 이자 상승률보다 이자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시민들은 인프라 빨리 해달라고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고 우리 용인은 기재부도 동의를 해준 게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 1,1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우리 채무 비율은 3.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위 정부가 권장하는 채무 비중 한 25% 선에 한참 낮은 거죠. 이걸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수정 동의안 처리된 거는 그것대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의회에 설득을 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의회에서 2년치 동의안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차질 없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해치 399억 원만 동의한 거는 의회가 우리 용인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을 과연 깊이 생각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채무 제로 정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경전철로 인해서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빨리 적정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빚을 내더라도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번 대한민국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 체계를 좀 쌤새 있게 갖추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좀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건지.
용인 인구는 머지않아서 제가 보기에 울산 광역시 인구를 좀 추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수원시 인구도 추월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2040년 도시계획 도시비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 인구 150만 명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1950만 평이 올해 4월 해제된다고 그 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알려드렸고, 이렇게 넓은 땅을 이제 시민들의 입주 공간, 거주 공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기업들의 입주 공간 만들 수 있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난개발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더라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요. 포곡의 수변구역 112.8만 평이 최근 해제가 됐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용인의 땅이 상당히 넓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국가산단을 비롯해서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세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세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502조 원이나 되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0만, 130만, 궁극적으로 150만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용인이라는 도시는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는지 도시 비전을 생각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우리가 좀 높여드려야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삶의 질과 직결되는 건 교통이죠. 도로망, 철도망 이 확충의 문제에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시도를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육 인프라 확충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 시설도 늘어나야 되고, 학교 시설 늘어남에 따라서 또 학원가도 늘어날 수 있고, 각종 상업시설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시장이 자기 머리로는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용역도 주고 시민들의 많은 지혜도 구하고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제 원칙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행정은 사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 용인 특례시는 결국 광역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될 용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그 기초와 토대를 닦아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4년 네네. 나름대로 시장님이 꼽으시는 가장 큰 성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포곡 모현 유방동의 수변구역 해제, 이거를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인 시민들이 그 상당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었고, 또 시민들의 거주 공간도 뜻대로 잘 못 만들었는데, 이게 해제 결정이 4월에 이루어졌고, 해제가 삼성전자 국가산단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해제가 이제 곧 됩니다. 승인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25년 규제받았던 포곡과 모현, 유방동 일대 112.8만 평 수변구역 해제도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가 해제된 이 수변구역에 대한 설계도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되겠다. 경안천의 수질은 잘 관리하면서 또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아쉬웠거나 안타까웠던 것을 하나만 꼽자면, 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꼭 만들고 싶었던 것이 반다비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좀 의욕적인 저희가 계획을 가다듬었죠. 그 50m짜리 수영장을 10개 레인을 만들자. 그리고 다이빙장도 만들어서 국제대회를 좀 개최해보자. 그리고 미르 스타디움 옆에 주차장 부지에 이거를 세워서 미르 스타디움이 좀 더 종합적인 스포츠 타운의 모습을 갖춰 나가서 스포츠 타운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1,700억 정도가 투입이 될 반다비 체육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1,700억이 투입이 될 이
큰 디자인을 만들었더니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게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느냐,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중앙투자심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걸 좀 고려해서 다시 조정을 할 텐데, 저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하는 분들도 광역시가 될 용인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심사를 해야 된다. 지금 시점에서 용인 인구가 어떻고 뭐 반답이니까 규모를 그동안 다 다른 곳에는 줄여서 만드는데 왜 용인만 크게 하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용인에 지금 실내체육관은 하나밖에 없고 50m 규격을 가진 수영장도 용인에 없고 다이빙장도 없고, 그런데 150만 광역시가 될 도시가 얼마든지 나중에 국제적인 수영대, 다이빙대회도 만들 수 있게끔 이번에 좀 대폭 투자를 해서 좀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게 용인의 미래, 나중에 나라의 뭐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지 않느냐, 이런 발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미래적 관점에서 투자 심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뭐 제 뜻대로 그분들이 이제 생각은 안 하신 측면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다시 심사 받을 때 잘 설명할 계획이고, 서리 백자 이제 요지 관련해서도 그 문화 공간도 좀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브레이크가 중앙투자심사에 걸렸어요. 이거는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경기도 도비를 먼저 확보해라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투자심사 이거 먼저 통과해서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핑퐁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 같은 지방정부는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래서 제도의 허점은 좀 조정을 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항일 독립운동 했던 분들 전시관, 이것도 뭐 좀 더 잘해보려니까 예산이 늘어났어요. 38억에서 한 90억 정도 늘어나니까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냐 해서 이것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 전시관은 제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삼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 다목적 전시관이 들어서잖아요. 처음에 30평이 600평이 되고 지금은 700평이 된 상황인데요. 300평 1층 공간에 오희옥 지사님 그 공간과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그 공간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2층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가들이나 뭐 그분들이 전시하고 또 음악가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어려움 때문에 네네.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선단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예.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고 조금 살아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업이익이 뭐 아주 적게 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메모리 분야는 HBM 포함해서 꽤 많은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상당히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은 여전히 같고요. 국가산단에 삼성이 360조 투자 계획을 밝혔죠. 당초 작년 3월 15일 발표할 때는 300조였는데 올해 초에 60조 투자를 더 발표했죠. 팹을 원래 5개 짓기로 했는데 생산 라인을 지금 6개로 늘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150여 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설계 기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삼성은 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하겠다는 거고, 중앙정부도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 우리도 속도를 내자는 겁니다. 정부도 제 주장에 수긍을 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예타 면제, 용수 전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다 이제 한 상황이고요. 거기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용인의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의 장서교차로까지 12.7km를 8차로로 확장하는 거는 결정을 했죠. 이걸 빨리 합시다. 그러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를 8개월 동안 노래 불러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예타 면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로 확장 사업이 3년 이상 앞당겨집니다.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년 봄쯤에서 앞당겨서 지금 올해 안에 산단 승인 계획이 제가 떨어질 걸로 봐요. 국가산단 계획을 좀 미루고 축소하는 게 아니고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금 이
산단을 이제 자기들이 담당해서 이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와 협의해서 그 지금 산단 지역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의 이주 대책을 이제 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보상 이주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일단 이주자 택지는 마련을 해놨죠. 온삼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으로 갔기 때문에 뭐 보상 이주하고 이제 보상받은 분들이 알아서 이주를 했지만 여기는 이제 이주자 택지도 마련했고 우리 한 80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또 옮겨갈 곳도 지금 국토교통부와 우리와 LH가 이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보상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보상 이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좀 잘 받아야 되고 이주도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금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있고 국토교통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비자발적으로 땅을 지금 수용당하는 입장이니 이 땅에 대한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나 이런 감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또 옮겨가야 되니까 소위 옮겨가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 세제 혜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좀 학교 현장을 좀 많이 방문하시고 또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쭉 이어서 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교장 선생님을 그룹별로 간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또 뭐 이 당장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기관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좀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좀 학교를 도와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또 학교 주변의 통학 안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진행을 했죠. 187개 초중고 2개 특수학교. 그래서 교장 선생님 먼저 만났고 또 특수학교 했고 학부모 대표님. 그리고 학교 방문을 작년에 제가 32군데 갔거든요. 올해 현재 저희 30개 정도 간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또 이야기 또 별도로 듣고 뭐 도와드린 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또 별도로 들어서 추가로 해드릴 거 하고 성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도와드렸어요. 개관식 때 이제 축하하러 갔는데 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체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성산초는 보평역으로 가는 육교 때문에 그 체험 학습 버스가 학교 운동장으로 진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400m 정도 거리 되는 큰 길까지 나가야 되는데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말씀 하시길래 바로 현장 그날 확인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참 지혜를 잘 짜줬어요. 버스 정류장을 좀 더 넓혀서 체험학습용 버스가 쓸 수 있도록 했더니 한 80m 학교에서 8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또 뭐 제게 편지도 보냈고요. 고림초등학교도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들이 이야기하셔서 거기에도 버스가 잘 들어가기 어렵고 뭐 한글 시설 개선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학생들을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명예도르면 이제 부회권이 심사위원을 통과해서 고시가 공고가 됐는데요. 나름대로 그 의미와 그리고 이후에 좀 확대 방안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인성 행사 거의 빠지지 않고 가고 우리 민족의 저는 자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인성 승첩의 의미를 대한민국 국민이 좀 다 아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호국 정신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고려 시대에는 호국 불교의 정신이 정말 강했고 그 호국 불교의 그 정신을 현실 세계에서 정말 보여준 거죠. 몽골군이 침입을 했을 때 김일우 승장과 부공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계사의 길이 남을 승첩을 했죠. 이것을 더 알리고 우리 용인 시민들도 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했는데요. 우리 불교계의 대덕 스님들 또 불교계의 많은 관계자들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우리 시장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저하고 간담회 할 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정말 용인을 빛낸 인물들 또 우리 용인이 그런 역사적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명예도로명을 더욱더 뭐 이렇게 부여하는 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토부에 출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네. 관련 검토 순위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후순위 배치됐어요. 네. 그에 대해서는 목소리 강하게 내셨는데요. 지금 3번에 걸쳐서 김동연 지사의 이 무책임에 대해서 솔직히 지적을 강하게 했습니다. 당시는 지하철 3호선 또는 경기 남부 광역철도 연장이었죠. 이거를 함께 추진하자. 그래서 김 지사는 도민에게 하루 1시간씩 돌려드리겠다. 이걸 추진하는 걸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를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여기서 발을 빼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하고 함께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 또는 3호선을 같이 하겠다고 작년 2월에 약속을 했고 올해 이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이때 우리 협약할 때 김동연 지사가 빠지더라고요. 이제 국토교통부 제5차 철도망 계획을 내년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 국토교통부에 이 사업을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뭐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GTX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GTX G, H 노선을 신설하고 GTX C를 연장하는 요 사업 3개만 앞순위로 올려놨어요. 국토교통부 백차관은 경기도에서 앞순위로 올려주면 이거는 채택을 해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입니다. 1.2가 나오는 사업을 앞순위로 안 놓고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업 3개를 앞순위 1, 2, 3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제가 용역값 공개해라.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 핵심인 비식값을 공개해야 시민들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도민들이 다 따져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1.2 나왔다고 다 공개를 했어요. 수혜를 받는 인구는 4개 도시 138만 명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용역을 도민 세금으로 줘놓고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보도자료에 뭐라고 냈느냐면 세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정부가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또 추진하는 GTX 사업이 있어요. 그 GTX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경기 도민이 한 183만 명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추가로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 GTX 플러스 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49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경기도민 49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김동연 지사의 3개 사업의 사업비를 추정치를 봤더니 12조 3천억이에요. 3개 사업을 더하니까. 그러면 12조 3천억을 들여서 49만 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는 5조 2천억입니다. 5조 2천억을 들여서 138만 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 어떤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합니까? 근데 4개시 시장이 미팅을 원하는데 날짜와 시간을 안 준다? 불통행정, 이런 무책임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김동연 지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쫓아갈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사업성을 정확히 따져서 철도망 계획에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인구가 뭐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곳이고 경기도는 면적도 넓은 곳이고 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가 한 이제 광역단체별로 한 3개 정도를 3개 사업은 반영해 주겠다는 건데 경기도는 반영하는 거 늘려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할 계획입니다.